사별의 슬픔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사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강도가 변하고 우리가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아픔을 부끄러워하거나 서둘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할 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인 사별,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와의 이별 후 겪게 되는 감정과 회복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찾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작가님. 저는 올해 67살 되는 박미자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함께했던 남편이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동창으로 만나 평생을 함께했어요. 아이들도 독립해서 노후를 둘이 알콩달콩 보내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혼자가 되니 정말 살 의미를 못 찾겠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기억도 나지 않아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남편이 언제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매일 다시 현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괴로워요. 불쌍하다는 시선과 이제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들이 저를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옷을 보고 주저앉아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때 문득 나도 남편을 따라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평소 처방받아 두었던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제 방에서 모아둔 수면제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울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아빠가 떠난 것도 너무 아픈데 엄마마저 잃을 수는 없어요. 제발.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남편 생각에 눈물이 마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살아있는 건지 싶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박미자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를 갑자기 잃으셨으니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의 고통, 그리고 남편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을 보며 느끼셨을 그 깊은 슬픔이 전해집니다. 특히 사람들의 불쌍하다는 시선과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들이 오히려 더 큰 고립감을 주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감정.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자님의 깊은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깊은 슬픔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라고 느끼실 텐데 미자님의 솔직한 이야기가 그분들께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연 아나운서님, 저는 올해 52살 된 이성호라고 합니다. 3년 전 25회를 함께한 아내를 유방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긴 투병 생활 동안 아내 곁을 지키며 열심히 간호했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직장에 가는 것도 힘들어 결국 사표를 냈어요. 30년 넘게 다닌 회사였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더군요. 가장 힘든 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고 저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망각을 위해 마셨는데
점점 의존하게 되었죠. 이제는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점점 저를 피하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진들을 보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잠시나마 고통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술이 깨면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아내의 일주기가 되던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 차를 몰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술을 마시며 호스를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연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저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그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매일 밤 왜 나는 살아있고 아내는 떠났을까라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내 없는 삶은 여전히 견디기 힘들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성우님의 사연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25회를 함께한 아내분의 투병과 이별 과정에서 겪으신 그 고통이 글 속에서도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특히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실 정도로 모든 의미를 잃으셨다는 부분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함과 공허함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술에 의존하게 되신 것도 그 견디기 힘든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으셨던 마음이 이해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셨을 때의 심정, 더 이상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깊으셨을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왜 나는 살아있고 아내는 떠났을까라는 질문에 시달리고 계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실지 이해합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니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성우님의 깊은 아픔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님. 저는 69살 된 윤정숙입니다. 오랫동안 라디오를 들으며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작년에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뇌졸중으로 잃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10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몇 차례 작은 뇌경색도 있었죠. 그래서 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남편과 저는 특별한 사랑을 나눈 커플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생활고와 아이들 키우느라 서로에게 무뚝뚝했고 때로는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신혼기를 보내는 것 같았죠.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늘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멀리 살고 친구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갑자기 모든 모임에서 저는 혼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는 초대받지 못하고 초대받더라도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가장 힘든 건 명절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을 대접했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 있는 일조차 제 몫이 아니게 된 거죠. 첫 명절에는 아들네 집에 가서 지냈는데 며느리도 잘해줬지만 왠지 손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딸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도 제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밤이 특히 힘듭니다. 5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잠들었는데 갑자기 혼자 자려니 그 적막감이 견딜 수 없어요. 남편의 베개를 끌어안고 자지만 아침이면 여전히 눈물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옛 사진첩을 보다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심한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당시에는 제가 심장마비라도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병원에서는 그것이 극심한 불안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해도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텔레비전을 봐도 책을 읽어도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먹어도 모든 것이 공허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저를 덮쳐요. 가끔은 남편이 계신 곳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식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깊게 하진 않지만 솔직히 이렇게 혼자 남겨진 삶이 때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숙님의 사연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신 동반자를 잃으신 그 상실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새로운 신혼기를 보내셨다는 말씀에서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의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갑자기 혼자인 사람이 되어 겪으시는 소외감이 정말 공감됩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느끼시는 그 어색함과 민폐 끼친다는 느낌, 그리고 명절에 자식들 집에서 느끼시는 손님 같은 느낌.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밤의 적막감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5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잠들다가 갑자기 혼자 자는 그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것 같습니다. 남편의 베개를 끌어안고 자도 아침이면 여전히 눈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 감정. 그리고 때로는 남편이 계신 곳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시는 그 깊은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정숙님의 아픔과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이 시간을 통해 나눠지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져오는 깊은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오래 지속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40년, 25회,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후에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사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강현우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아나운서님.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현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통해 사별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지금까지 들은 사연들처럼 배우자와의 사별 후 극심한 우울감이나 심지어 자살 생각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안타깝게도 사별,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동반자를 잃었을 때 느끼는 공허함과 상실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을 경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배우자를 잃은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신체적 건강도 약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후 1년 이내에 사망률이 증가하는 사별 효과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연 속 분들처럼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별 후 자살 생각이 드는 것은 극심한 고통의 표현입니다. 이는 삶을 끝내고 싶다기보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를 잃은 후에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즉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별의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들으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사별의 슬픔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사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강도가 변하고 우리가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 후 1년 정도가 지나면 일상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지만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는 여전히 강한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유대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별의 고통 속에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본적인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은 정서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조차 하기 힘든 날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둘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으세요. 일기를 쓰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그냥 울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관리하세요. 특히 밤이나 주말, 기념일 같은 시간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을 돌보는 활동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사별의 과정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자살 생각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 한라인 1120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 선생님, 사별의 아픔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나 지원 서비스가 있나요? 사별 후 겪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담 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며 상실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이 동반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약물은 일시적으로 심각한 증상을 완화시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별 지지 그룹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위안이 됩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병원, 종교단체 등에서 이런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좋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별의 아픔 속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아픔을 부끄러워하거나 서둘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큰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할 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당신의 삶에 가져다준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돌보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강 선생님의 말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별의 아픔 속에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배우자와의 사별 후 겪는 깊은 상실감과 그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경험이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 고통을 견디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셨으면 합니다. 자살 예방 한라인 1120으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보세요.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별 지원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는 실버힐링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노년기 사별을 경험한 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의 마음동행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사별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한노인회나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가까운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의 슬픔은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박미자님, 이성호님, 윤정숙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신 강현우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시간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